베이지안 추론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 순차적 갱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순차적 갱신이라는 것은 이제 베이지안 통계학 추론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인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전 단계의 포스테리어 분포를 다음 단계의 프라이어로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여러 번 이제 관측할 때 이제 데이터 이제 첫 번째 관측하고 나서 그걸로 이제 포스테리어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관측 시기 때 포스테리어가 이제 pz 바 y가 바로 이제 프라이어 pz랑 우리가 관측한 라이클리후드인 p 이제 y 바 z가 되겠죠. 그래서 얘로 이제 첫 번째 관측 시기에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관측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p y 1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다른 데이터가 두 번째 데이터가 들어왔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z값에 대한 확률 추정치가 되겠죠.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가장 이제 신뢰도가 높은 z의 추정치는 바로 이전 단계의 포스테리어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다음 단계 데이터 관측치에서 이제 프라이어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pz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들어온 이제 y2가 있다라고 했을 때 걔의 이제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해서 걔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두 번째 단계의 이제 z의 추정치 y 기분 y2가 이제 기분이 되어 있을 때 이제 z값 추정치가 다시 이렇게 포스테리어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다시 다음 단계의 이제 프라이어가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가 한 개씩 더 관측될 때마다 포스테리어를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고 그거를 이제 다음 단계 프라이어로 쓰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거에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자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계속 관측될수록 우리가 가장 확률이 높은 Z의 추정치를 프라이어로 써야 될 텐데요. 근데 이제 현재 단계에서 우리가 가장 확률이 높은 Z의 추정치, 그러니까 가장 그럴듯한 Z의 추정치는 그 이전 단계의 포스테리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프라이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y1 때 쓰였던 얘만 랜덤하게, 뭐 랜덤하게나 우리의 사전 지식을 사용해서 잘 적당히 지정해주고 나면은 우리가 다음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그 이전 단계 포스테리어를 프라이어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가장 간단한 경우인 n이 1인 경우, 즉 이제 관측치가 한 개인 경우에 대해서 포스테리어를 계산한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사실은 이제 관측치가 한 개인 경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업데이트가 일어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첫 번째 단계 이해를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p의 z바 y는 우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앞에서 계산했던 방법대로 이 분산과 표준 편차, 분산과 이 평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봤었던 식을 그대로 다시 옮겨 쓴 거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앞에 봤었던 얘랑 이제 얘를 다시 이제 정리해서 옮겨 쓴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몇 개가 더 이제 관측됐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 이제 데이터가 관측됐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앞에 봤었던 여기에 이제 n이 들어간 이 식을 이제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1일 경우에 우리가 1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뒤에 봤었던 이 수식이 이제 도출이 되겠고요. 그리고 얘를 이제 다시 우리가 업데이트한 z값의 평균과 표준 편차로 써서 다시 y가 관측됐을 때 계속 이제 업데이트해서 쓰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여기 이 앞에서 봤었던 이 수식에 여기에 이제 n이 등장하는, 즉 이제 관측의 횟수가 등장하도록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전 단계의 포스테리어를 다음 단계 관측값의 프라이어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관측값이 한꺼번에 주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여기에 있는 얘를 쓰면 되고요. 관측값이 한꺼번에 주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제 한 개의 데이터가 주어지고 그거로부터 포스테리어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관측치가 나중에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 이전의 포스테리어를 프라이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선거 때 이제
보통 이런 행위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 프라이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정당의 지지도 이런 게 쓸 수가 있고요. 최초의 단계에서는 이제 정당의 지지도 이런 게 이제 프라이어 최초 단계에서 프라이어로 쓸 수가 있고 그때 우리가 그 설문조사 한 번으로 결정한 이 P의 Y 바 Z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걸로 이제 우리가 PZ를 다시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설문조사, 그러니까 뭐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이후에 다시 설문조사를 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얻었던 이 PZ 바 Y를 이전 단계 PZ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이제 Z가 뭐 각 정당의 지지도라고 하고요. Y가 그 설문조사 결과라면 이제 각 정당이 얼마만큼 득표율을 얻었는지가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 설문조사 결과가 이제 첫 번째 주 때 한 번, 뭐 두 번째 주 때 또 한 번, 이제 세 번째 주 때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각 주마다 한 번씩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데이터가 주어질 때 우리가 뭐 이전 단계 지지도를 이제 PZ로 두고요. 그때 뭐 지지도를 한 번도 결과를 안 내봤다. 즉 이제 한 번도 설문조사를 안 해서 잘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50대 50 뭐 이런 식으로 임의적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PZ, 최초의 PZ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들어왔을 때 얘를 이제 프라이어랑 라이클리후드의 곱으로 포스테리어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포스테리어가 다음 주차의 선거 때 이제 프라이어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하는 게 실제 요즘 이제 선거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설문조사 했을 때 베이지안 통계학을 많이 사용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많이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어떤 정당의 뭐 득표율을 예측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후 평균을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봤었던 이제 수식인데요. 이제 이 y1, 뮤1이 있을 때 얘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분산의 가중 평균으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에 봤었던 이제 이 수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뮤 제로가 있고요. y 바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두 개의 가중 평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해석을 해보자면은 결과적으로 이 두 수치의 합은 1이 되겠죠. 왜냐면 이제 분모에 이제 두 개의 덧셈이 있고요. 분자는 각각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있는 이 두 숫자의 합은 1이 됩니다. 얘를 이제 우리가 컨비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컨벡스 컨비네이션이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가중 평균인데 이제 그 가중치의 합이 1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중치의 합이 1이 되는 가중 평균인 컨벡스 컨비네이션을 사용을 하는데 이때 잘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이제 분산 y가 있죠. 즉 이제 관측치 데이터의 분산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프라이어의 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관측치의 분산이 클수록 우리가 이 프라이어의 평균에 가중치를 많이 두는 거죠. 반면에 프라이어의 이제 분산이 클수록, 즉 프라이어가 불확실할수록 관측치에 더 가중치가 많이 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관측치가 좀 더 불확실할수록 프라이어에 더 가중치를 많이 둬야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프라이어가 좀 더 불확실할수록 우리가 가중치를 이제 관측치에다가 더 둬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를 이제 수식을 잘 정리를 해보면 아래와 같이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와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표현을 보면은 결국에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은 뭐 다 같은 표현이고 이제 그냥 수식을 정리한 것뿐인데요. 얘를 이해할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게 이제 이 사전 평균 뮤의 제로가 있는데요. 얘를 이제 관측 y 방향으로 얼마만큼 인터폴레이션 할 것인지, 얼마만큼 조정을 할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수식을 쓰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해석 방법이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관측 값과 이제 사전 평균의 차이가 여기 들어가겠고요. 그때 우리가 얼마만큼을 보정할지의 수치가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여기다가 이 위에 있는 수식에다가 이제
그 뮤 제로를 기준으로 이제 잘 묶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수식을 통해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수식을 보면은 결국에 얘는 반대로 어떤 관측치를 사전 평균 방향으로 수축시키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앞에서 봤었던 얘랑 동일하죠. 이제 관측치랑 사전 평균의 차이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측한 관측치가 있을 때 걔를 우리가 이 관측치랑 사전 평균의 차이로 얼마만큼의 가중치를 두어서 이제 좀 이제 프라이어의 평균 쪽으로 보낸다. 근데 그때 수치가 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 같은 수식인데요. 이제 다 같은 수식이고 사실은 뭐 거의 다 비슷한 말이 되는데 우리가 뭘 중심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이제 수식을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사전 평균이랑 관측치의 평균으로 가중 평균을 낸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쓴 수식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사전 평균이 우선이고 사전 평균인데 걔를 이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해석 관점에서 쓴 수식이 되겠고요. 세 번째 수식은 관측치 평균이 있는데 그 관측치의 평균을 사전 평균을 이용해서 약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다로 이제 해석한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축 슈링키지의 개념과 이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 우리가 줄여서 SNR이라고 많이 부르죠. 신호 처리에서 많이 봤던 개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축이라는 것은 관측값을 사전 평균 쪽으로 당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앞에 봤었던 이제 이 개념을 이제 우리가 수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관측치의 평균이 있을 때 걔를 우리가 사전 평균 쪽으로 좀 이동시킨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슈링키지라는 이름으로 부르고요. 그리고 이 수축 계수는 이 원래 관측치의 분산이랑 사전 평균의 불확실성, 사전 평균의 불확실성인 이제 사전 분포의 이제 분산을 통해서 계산이 되고요. 그 비율은 정확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시그마 y 플러스 시그마 제로 분의 시그마 y로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수축의 정도를 정량화하는 또 다른 방법인 신호대 잡음비,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 SNR에 대해서 보면은요. SNR은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은 이렇게 냅니다. 분모에는 이제 관측치의 오차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관측치의 오차의 기대값이 들어가 있고요. 분자에는 이제 z의 제곱의 기대값인데요. z의 제곱은 결국 이제 신호의 제곱의 평균을 나타내게 되겠고요. 이는 바로 우리가 그 사전 평균의 제곱과 그리고 사전 분포의 분산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는 노이즈의 분산이니까요. 우리가 관측치의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노이즈의 제곱의 기대값이니까요. 이제 관측치의 분산이 되고요. 위의 z값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SNR이 높다라는 것은 이제 신호가 노이즈에 비해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SNR이 높은 데이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이즈가 좀 적은 데이터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관측값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니까요. 수축의 정도가 작아지게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SNR이 낮으면은 노이즈가 신호에 비해 크다는 것을 의미를 해서 더 많은 수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Z라는 것은 트루 시그널인데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것이 되겠고 이것의 믿음을 통해서 사전 평균이라는 것을 주고 사전 분산이라는 것을 두고 우리가 모델링을 해서 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측치는 일정 오차를 포함할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오차는 가우시안 분포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때 분산이 바로 관측치의 분산과 일치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앞에서 했던 얘기를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예시가 되겠고요. 이걸 보면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이 뭐냐면은 어떤 y라는 것을 이제 관측을 하고요. z를 추정하고 싶은데요. 이때 한 번의 관측만 해가지고 그 첫 번째 관측이 이제 y가 3이 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z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고 있는 정보가 없어서 그냥 프라이어를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분산이 1인 그런 그냥 정규 분포, 그냥 표준 정규 분포를 프라이어로 놓고요. 그리고 이 관측치가 한 개가 주어졌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시각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Z값 프라이어를 우리가 그냥 임의에 아무나 쓸 수 있는 이제 표준 정규 분포로 두었고요. 걔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 파란색 실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y 관측치가 이제 3으로 주어졌다. 그러니까 Z를 추정한 y의 관측치가 3으로 주어졌다. 라고 이제 하는 상황이고요. 그때 우리가 이것을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고 이제 평균이 3이고 그리고 표준 편차가 1인 분산이 1인 분포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라이클리후드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라이클리후드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빨간색 점선이 이제 라이클리후드가 됩니다. 결국에 포스테리어는 이렇게 프라이어의 분포랑 이 라이클리후드의 분포의 어떤 가중 평균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정확히는 앞에 봤었던 이 수식이 이제 쓰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에서 우리가 이 모든 분산은 다 1이었고요. 그리고 이 뮤 제로는 우리가 0으로 임의로 뒀고요. y는 3이라고 이제 둔 상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시그마 제로가 1이고 시그마 y가 1이고 이제 뮤 제로가 0인 상황이었고요. y가 3인 상황이었으니까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3이 되겠죠. 그다음에 3 바깥에 이제 시그마 1이 이제 곱해지게 되겠습니다. 시그마 1은 우리가 데이터를 관측한 이후에 포스테리어의 이제 분산이 되겠죠. 포스테리어의 분산은 우리가 이 시그마 y랑 시그마 제로의 조합 평균으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얘네들을 우리가 다 1로 뒀으니까 결국에 얘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되겠고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은 2분의 3이 바로 우리가 추정한 뮤 원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스테리어를 계산을 해주면은 결국에 포스테리어는 이제 2분의 3을 평균으로 두고 분산이 2분의 1인 이런 분포가 바로 포스테리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검정색 실선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중심값이 2분의 3, 즉 이제 1.5 정도의 위치를 하게 되겠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우리가 한 번의 관측치 관측으로 인해서 이 분산이 줄은 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프라이어의 분산이랑 포스테리어의 분산이랑 이 프라이어랑 라이클리후드랑 포스테리어의 분산을 비교를 해보면은 포스테리어의 분산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측치가 관측이 될 때마다 분산은 점점 줄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의 관측치가 주어졌을 때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는 이제 한 번의 관측치가 주어졌는데 이때 프라이어를 우리가 약간 불확실하니까요. 우리가 임의로 둔 약간 표준 정규 분포니까 얘의 불확실성을 더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프라이어를 이 표준 편차가 1, 분산이 1로 설정을 하지 않고 분산을 5로 설정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라이어의 불확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윅 프라이어, 즉 이 분산이 높은 프라이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프라이어는 이런 식으로 평균이 0인 것은 동일하지만 이 넓이가 넓어진 이런 프라이어가 되고요. 이때 라이클리후드는 동일하겠죠. 라이클리후드는 오른쪽 그림과 동일합니다. 뭐 약간 그래프가 조금 더 왼쪽으로 치우쳐져서 약간 뭐 왜곡돼 보이는 게 있긴 한데 사실 이제 이 빨간색과 이 빨간색은 중심이 이제 3이라는 것으로 동일하고요. 표준 편차도 1로 동일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포스테리어가 어디 쪽으로 좀 더 치우쳐지냐면은 이 빨간색 쪽으로 좀 더 치우쳐지도록 계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윅 프라이어를 사용을 하면, 즉 이제 프라이어를 사용할 때 분산을 크게 사용을 하면은 데이터의 관측치에 조금 더 치중하도록 포스테리어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시그마 1이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5 플러스 1 분의 이제 5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6분의 5가 되겠고요. 그래서 분산은 원래 이제 기존의 프라이어의 분산인 1에서 6분의 5로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뮤 1은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시그마 1인 6분의 5에다가
원래 분산인 이제 5 곱하기 0 플러스 이제 1분의 이제 3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3이 되겠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약분해서 2가 돼서 이제 2분의 5가 돼서 얘가 결국 2.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윅 프라이어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포스테리어의 분포가 이제 결국에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평균이 2.5이고요. 그리고 분산이 6분의 5인 이런 가우시안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여기 검정색으로 보이는 이 중식값이 2분의 5가 되겠고, 그리고 이 분산은 많이 줄어들진 않았죠. 이번에는 윅 프라이어를 썼기 때문에 관측치로 인해서 줄어드는 분산이 이제 적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1의 분산을 가지고 있었던 프라이어에 비해서 원래 5의 이제 분산을 가지고 있었죠. 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고 관측치에 비해서는 이제 적게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분의 5의 분산을 가지고 이 중심값이 평균이 2.5인 그런 이제 포스테리어가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번의 관측이 됐을 때 이렇게 프라이어랑 라이클리후드의 계산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다시피 얘를 이제 시퀀셜하게 업데이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y가 한 개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y 1이 3인 상황이었고요. 걔를 이용해서 우리가 z 값을 업데이트를 시켰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켜서 포스테리어를 계산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관측치인 y2가 뭐 3.1이 들어왔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전 단계에 사용했던 이 포스테리어를 이 검정색 점선을 이제는 프라이어로 쓰고 우리가 y2가 3.1에 대해서 다시 얘를 라이클리후드로 두고 포스테리어를 다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전 단계의 관측치의 포스테리어를 다음 단계 관측치의 프라이어로 쓸 수가 있다는 것이 이제 베이지안 추론의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알려지지 않은 벡터를 추론하는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단계에는 알려지지 않은 스칼라를 추론하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알려지지 않은 벡터를 추론하는 문제라서 이제 z 값이 이제 스칼라가 아닌 d개의 차원을 가진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벡터를 추정하는 문제는 사실 실제 세계의 많은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추론하고자 하는 값이 벡터인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D차원의 실수 벡터인 Z를 가정을 하고 얘가 우리가 알고 싶은 가정인데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Z를 현재 날씨로 해석을 해서 Z가 이제 온도, 뭐 습도, 기압 이런 식으로 3차원으로 3차원 이 세 개의 값을 가진 뭐 이런 실수값이다라고 이렇게 예시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현재의 온도와 습도와 기압이다. 이렇게 얘네들을 동시에 알고 싶다라는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온도와 습도와 기온이 서로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측정한 값을 이용해서 이제 코베리언스를 이용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z 값을 추정해 나가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우시안 프라이어를 사용을 할 텐데요. 가우시안 프라이어는 우리가 다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놓고 이제 뮤 z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z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그 본 것과 가장 다른 점은 이제 얘가 이제 단순히 스칼라 분산이 아니라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뮤 z가 단순하게 스칼라 뮤가 아니라 이제 뮤에 대한 3차원, 여기 이 예제에 대해서는 3차원의 벡터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z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 프라이어는 아무렇게나 사실 두거나 혹은 그냥 이 관측자의 직관을 통해서 수치를 적당하게 써줘도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무한대를 곱한 것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3차원일 경우에는 뭐 생긴 게 이렇게 생겼겠죠.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가 대각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숫자는 다 0인 이런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제 분산은 일단
존재를 하는데 이제 분산은 굉장히 높고 왜냐면 내가 프라이어에 대해 아는 게 없으니까 이제 그거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데이터에 대한 분산은 높고 그리고 일단 코베리언스 공분산은 각각 없을 것으로 이제 가정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무한대 값으로 두는 것이 컴퓨터가 이제 인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굉장히 큰 값으로 뭐 1000 정도의 숫자를 넣어서 임의로 이제 이렇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프라이어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뮤 z 같은 경우에도 그냥 0벡터로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했었죠. 앞에서 이 예시에서도 우리가 프라이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을 때 그냥 표준 정규 분포로 놨었습니다. 비슷하게 우리가 프라이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을 때 그냥 평균값은 그냥 0으로 두고 그리고 이제 코비런스 매트릭스는 이런 식으로 대각의 큰 숫자를 넣고요. 그리고 이 코비런스는 없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서 0이라는 숫자를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n개의 노이즈한 측정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yn은 마찬가지로 RD 차원에 속한 원소가 되겠고요. 그래서 온도, 습도, 기온을 측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세 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가 되겠습니다. 3차원의 벡터로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이것도 이제 가우시안으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가우시안으로 이제 그 측정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z값에 대한 측정값을 얻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시그마 y 같은 경우에도 공분산 매트릭스가 되겠고요. 측정 노이즈의 공분산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z값이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오차가 있는 식으로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z값 근처에 사실 이yn이 분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온도, 습도, 기온이 사실 온도가 25도이고 습도가 50%이고 기압이 예를 들어 뭐 1000 헥토파스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측정치 y는 우리가 원래 알고 싶어하는 이 값의 근처에 분포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얘가 true인데 이 true를 측정을 했을 때 24, 뭐 55, 뭐 1001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z 값은 이제 y 값에 영향을 당연히 주게 되겠고요. 그리고 y 값은 그 z 값의 근처에 당연히 측정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때 얻을 수 있는 오차가 바로 이 오차의 공분산 매트릭스인 시그마 y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 y는 이 오차에 대한 공분산 매트릭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은 이 n개의 관측값으로부터 z를 추론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알고 싶은 것은 p, z, 바, d가 되겠죠. 그때 이 d는 결국에 y 관측값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포스테리어를 알고 싶은 것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라이클리후드를 이렇게 모델링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라이클리후드는 결국에 각각의 관측값의 곱셈, 이제 곱셈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각각의 관측 값에 대한 결합 확률 분포,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으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인데 이제 IID인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에 독립인 상황을 가정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관측치가 다음의 관측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을 가정을 해서 결국에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은 각각의 라이클리후드의 곱셈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라이클리후드의 곱은 결국에 이 각각의 그 관측치의 평균 걔를 이제 그 가우시안 분포의 평균으로 두고 그리고 분산은 이제 n분의 1로 낮아지는 그런 식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봤듯이 우리가 앞에 쓴 이제 앞에서 본 공식을 쓴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얘의 이제 그 결국에 라이클리후드의 곱은 그 평균이 그 해당 관측치의 평균이고 그리고 이 오차의 분산은 결국에 n분의 1만큼 낮아지는 쪽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우리가 쓸 라이클리후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라이클리후드는
실제로 이제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관측치가 주어졌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봤을 때 우리가 첫 번째 관측치의 라이클리후드가 얘가 되겠고요. 두 번째 관측치의 라이클리후드가 얘가 되겠죠. 그래서 결합 확률 분포는 우리가 y1과 y2가 독립일 때 이제 이렇게 곱셈으로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걔의 이제 로그를 취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항은 그냥 무시를 하고요. 우리가 이 각각이 가우시안이잖아요. 뭐 2파이 시그마 분의 1의 뭐 익스포넨셜 뭐 어떤 값이 있었죠. 이 얘가 이제 이 첫 번째 이 y1에 대한 라이클리후드가 되겠고 y2에 대한 이제 라이클리후드가 또 있을 텐데요. 걔에다가 로그를 취했을 때 얘가 바로 이제 상수항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를 취하게 되면은 이 두 개의 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를 덧셈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얘가 로그에 대한 얘가 이제 상수항이 되겠죠. 그래서 걔를 모아서 그냥 k1으로 쓰고요. 뒤에 있는 얘는 익스포넨셜과 로그이기 때문에 이제 각각 지울 수 있어서 이 안에 있는 애만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안에 있는 애만 쓰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 텀은 이제 원래 익스포넨셜 부분에 있었던 y1에 있었던 애가 이제 익스포넨셜과 로그가 지워지면서 나온 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y2의 익스포넨셜 안에 있었던 애가 익스포넨셜과 로그가 지워지면서 나온 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k1은 앞에 뭐 2파이 시그마 분의 1인 그 상수항을 그냥 모아가지고 두 개를 모아서 쓴 텀이 되겠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통된 항인 얘 두 개가 이제 한꺼번에 묶여서 이제 y1과 y2의 덧셈으로 묶인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y1과 y2는 이제 n분의 1로 즉 이제 2분의 1로 나눠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밖에다가 n을 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로 나눠주고 2를 밖에다가 곱해주면은요. 결국에 2분의 1로 나눠준 얘는 y1과 y2의 평균이라고 해서 이제 y 햇이라고 쓸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밖에 곱해진 2는 여기다가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해놓고 봤을 때 우리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뭐냐면요. 우리가 z랑 y 햇에 대한 이제 라이클리후드의 수식으로 비슷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다가 우리가 y 트랜스포즈 그리고 시그마 2 y 인버스 그리고 y를 이제 한번 네, 이 y 트랜스포즈 시그마 y 인버스에 2를 곱한 것, 그 다음에 y 벡터 얘를 이제 여기 사이에다가 한번 더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바깥에다가 한번 얘를 똑같은 애를 빼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산 결과는 같게 되겠죠. 앞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으니까 뭐 2분의 1이 붙게 되겠죠.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여기까지를 이제 같이 보면은 얘가 뭐냐면은 이제 z 마이너스 y 햇을 평균으로 보는 가우시안 분포의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결국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제 y가 주어졌을 때 y 햇이 주어졌을 때 z이고 그때 이제 시그마는 얘의 이제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시그마 y가 분산인 가우시안 분포의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바로 여기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한 번 더 써줬던 얘는 이제 상수 취급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y랑 시그마 y랑 얘네들이 이제 관측된 수치이기 때문에 상수 취급이 돼서 이제 K2로 이제 한꺼번에 써준 애가 되겠죠. 그래서 이 K1과 K2는 이 텀 방금 이제 더해줬던 텀이 이제 한번 빼진 값이다라고 이제 그 차이가 있다라고 쓸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z 바 y 햇의 이 분포랑 y 바 z의 분포랑 이제 같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z에다가 y 바를 빼준 거랑 y 바에다가 z를 빼준 거랑 이 두 개의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 가우시안의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사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우시안 분포의 뭐 대칭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우시안 분포의 대칭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얘네 둘을 이렇게 바꿔서 쓰게 되면은 결국 얘가 바로 두 개의 관측치가 있을 때 걔에 대한 로그 라이클리후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봤었던 얘가 이제
뒤쪽에 나오는 그 수식이 되겠죠. 그래서 관측값이 두 개 있을 때에는 얘가 2분의 1이고요. 관측값이 n개로 증가할수록 이 n분의 1이 n이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관측치가 여러 개 있을 때 y 벡터에 대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포스테리어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 라이클리후드를 얻었고요. 프라이어도 계산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 포스테리어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어랑 라이클리후드의 곱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는데요. 네, 이때 우리가 W를 아이덴티티 그리고 바이어스를 0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측 Y 값이 이제 Z에 영향을 받는데 WZ 플러스 B로 받는다. 그러니까 리니어 모델로 이제 가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때 이제 W 매트릭스를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놓고 이 바이어스를 0벡터로 놓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때 그냥 Y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곱하기 Z는 Z니까요. Z인데 여기다가 이제 관측 오차인 엡실론이 더해진 값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엡실론을 다시 가우시안 분포로 어떻게 놓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0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시그마를 분산으로 두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방금 봤었던 포스테리어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앞서 봤었던 그 뮤 햇과 이제 시그마 햇으로 모델링할 수가 있는데 얘로 이제 다시 쓸 수가 있겠죠. 얘는 우리가 앞서 봤었던 네, 이 수식을 그냥 다시 쓴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수식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쓰면은 우리가 이 시그마 제곱, 즉 이제 분산이 있을 때 우리가 n번에 대한 이 조합 평균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뮤 n은 이런 식으로 어떤 가중 평균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쓴 게 바로 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두 개 값이 이런 식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뮤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 이제 조금 더 앞에 봤었던 방식으로 쓴 애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건 이제 한 개에 대한 벡터에 대한 평균이었었고 이제 좀 더 앞에 봤었던 네, 이걸 바탕으로 이제 다시 쓴 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뒤에 봤었던 그 수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어떤 관측치가 벡터에 대해서 주어졌을 때에도 공분산 행렬을 이용한다면은 포스테리어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스테리어에 다시 뮤랑 시그마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